지금부터 파트 2 관절 및 연부 조직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부 조직 종양 소프티슈 튜머입니다. 이 연부 조직 종양은 대부분이 양성으로 봅니다. 100대 1이니까. 그러나 악성 종양들이 제법 관찰됩니다. 특히 대학병원급에서는. 그래서 양성, 악성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호발하는 종양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 횡문근 육종, 랍도마요사르코마는 어린이한테 잘 생깁니다. 활막 육종, 시노비알 사르코마는 청년층에서, 미분화 다 형태의 육종, 지방 육종 이런 종양은 중년 이후에 잘 옵니다. 그리고 연부 조직 종양의 치료와 이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로서는 종양의 발생 부위, 크기, 조직학적 유형과 악성도, 그레이드, 히스톨로지 그레이드, 괴사가 있는지 없는지, 또 패솔로직 스테이지, 병기 이런 것들이 치료와 이후에 영향을 주고, 종양의 악성도의 그 등급, 여기서 등급은 히스톨로지 그레이드입니다. 판정하는 기준은 종양세포의 분화 정도, 분화가 좋으냐, well differentiated는 low grade, fully differentiated, undifferentiated는 high grad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토시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종양의 마이토시스, 종양세포의 마이토시스입니다. 괴사 여부 이런 것들이 그레이딩을 하는 데 기준이 되겠습니다. 연부 조직 종양 소프티슈 튜머를 일단 몇 가지를 모아보면은 오늘 강의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 지방 종양, 지방 조직에 생긴 종양입니다. 양성 종양은 라이포마, 악성은 라이포살코마 되겠죠. 섬유성 컴포넌트를 주로 하는 종양입니다. 이런 경우에 양성은 나듈라 패시아이티스, 파이브로마토시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 악성은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파이브로살코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스켈레탈 머슬, 횡문근의 종양, 횡문근의 컴포넌트를 가지는 종양, 이게 양성은 랍도마요마, 악성은 랍도마요살코마, 그리고 평활근 종양으로서 무스무슬 튜머로서는 양성은 라이오마요마, 악성은 라이오마요살코마고, 언설틴 오리진으로서 원인이 발생의 근원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종양으로서는 시노비알 살코마, 언디프렌시에이티드 프레모르픽 살코마, 과거에 MFH라고 했던 말리그넌트 파이브러스 히스토사이토마라고 했던 것을 지금은 이 그룹에 넣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쭉 이제 보겠습니다. 이 지방 종양으로서 지방중 라이포마입니다. 이 라이포마는 연부 종양 중에서 가장 흔히 보는 그렇게 예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양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패티슈로 이루어진 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배부나 어깨, 경부 이런 피하 조직이 잘 흔하고 피막으로 캡슐로 잘 덮여 있고, 크기는 10cm 또는 더 이상도 됩니다. 그리고 잘라보면 굉장히 노랗게 아주 균질하게 보이죠. 조직학적으로는 정상 폐티슈와 거의 같은 석소, 머추어 폐티슈로 이루어진 일종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잘 떼면은 그걸로 치료가 완료된 그런 예후가 좋은 종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라이포살코마 지방육종은 주로 라이포마가 인체의 표제, 이 표층에 가까운 쪽으로 피하 쪽에 이런 데 잘 생겼다면은 라이포살코마 신부에 잘 생깁니다. 오복부나 하지의 신부 조직에 잘 오고, 종격도 미디아스틴 쪽에서 유방, 겨드랑이 등 이런 데서 올 수 있고, 이 경우는 절제를 완전하게 하기도 조금 힘들고 재발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성 종양은 캡슐로 잘 피막을 둘러싸인 데 비해서
지방육종은 그렇게 잘 둘러싸여져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변 조직에 침투하는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뗐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경우 재발을 하고 또 잘 시전을 하더라도 또 리커나 또 다시 생기거나 다른 쪽에 메타스테이시스를 갈 수 있습니다. 지방육종은 40에서 60대 비교적 나이가 든 사람 환자한테서 많고 유관소견으로서는 주위와의 경계가 명확하나 그 주변 조직으로 돌출하고 때로는 침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에서 10cm 정도의 크기를 보이고 절단면도 라이포마는 굉장히 노랗게 아주 균질하게 보이는데 라이포살코마는 조금 컬러가 변하고 회백색으로 보인다든가 저명량 믹소이드 체인지를 보인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출혈 헤모리지 네크로시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이포살코마를 그 조직학적으로 현미경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분화 지방육종 very differentiated 라이포살코마, 비교적 외후도 제일 좋고 아주 경계면도 뚜렷하고 황색으로 띄고 되어 있습니다. 발생 빈도도 지방육종을 제일 흔합니다. 성숙한 지방세포를 좀 닮았습니다. 악성이라도 비교적 핵이 수가 적고 약간의 ATP는 보이더라도 그렇게 아주 다음에 나오는 다른 유형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well differentiated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이런 세포들이 양성 종양 때 보이는 세포하고는 다릅니다. 종양세포는 ATPA, 뉴크리얼 ATPA가 있고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다음에 슬라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포블라스트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후복막이 생길 경우에는 재발률이 높고 또 이 well differentiated 라이포살코마를 하더라도 10에서 20%에서는 일부에서 완전 D-differentiated 역분화 지방육종 D-differentiated 라이포살코마나 스핀들셀로 이루어진 살코마 이런 것을 같이 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라이포살코마를 진단하는 조직학적, 현미경적 중요한 소견입니다. 이 핵이 비교적 ATPA가 있으면서 비정형이고 특히 그 지방 이 베큐얼 드로플레트 그러니까 지방세포 내에 지방적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핵의 변조가 일어나는 이렇게 스칼로핑이 되는 이런 양상.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리피드 드로플레트가 있죠. 그래서 핵이 이렇게 밀려서 한쪽으로 밀리는 방법. 이것도 한쪽으로 밀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 큰 지방적에 의해서 핵이 밀려서 한쪽에 붙어 있고 이렇게 몰딩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라이포블라스트, 라이포살코마 진단하는 아주 클루가 되는 소견입니다. 두 번째는 믹소이드 라이포살코마, well differentiated 라이포살코마에 비해서는 셀룰라리티, 세포의 핵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바탕이 믹소이드한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 핵들이 비교적 라운드하기 때문에 과거에 라운드셀 라이포살코마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믹소이드 라이포살코마는 그 PUS DDIT3나 EWSR1 DDIT3 이 퓨전 어떤 그런 리어레인지먼트를 보여주는 그런 소견을 가집니다. 그거는 유관 소견상 믹소이드 라이포살코마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프레오몰픽 라이포살코마, 다형태 지방육종. 이 경우는 핵이 굉장히 프레오몰픽하고 아주 자이언트 셀, 라지 셀로 이루어지고 작은 셀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이런 프레오몰픽 라이포살코마는 고등급의 육종에 해당되고 예후를 보면 well differentiated에 비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형태를 보이는 프레오몰픽한 그런 라이포블라스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differentiated 라이포살코마에서 역분화 지방육종,
이 경우는 MDM2 amplification을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well differentiated 라이포살코마 플러스 아주 분화가 좋지 않은 디디퍼렌시에이티드 살코마를 함께 가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후도 well differentiated 퓨어한 케이스에 비해서는 좋지 않겠죠. 자, 라이포살코마를 예후를 결정하는 인자로서는 발생 부위 조직학적 유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나눈 그 형태, 다형태의 지방육종, 프레모픽 라이포살코마가 예후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믹소이드 라이포살코마가 중간이고, 고분화 웰 디퍼렌시에이티드 라이포살코마가 재발도 낮고 전이도 드물고 예후가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섬유 종양 및 종양성 병변을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종양 이름들이 비나인 말리그넌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번에서 4번까지는 비나인 튜머고 5번이 말리그넌트 튜머입니다. 양성 종양 또는 종양성 병변은 결절성 근막염, 노듈라 파시아이티스, 고라근염, 마요자이티스 오시피칸스, 섬유종증, 파이브로마토시스, 이것은 표제, 인체의 표층에 있을 경우, 인체 심부에 있을 때는 똑같은 건데, 이름은 데스모이드 튜머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파이브로마, 아주 매스를 뚜렷하게 가지는 양성종양, 그 다음에 그게 악성 카운터파트인 악성종양 파이브로살코마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절성 근막염, 나듈라 파시아이티스, 이것은 어떤 종양이라기보다는 반응성 병변되고 3, 40대 남자에 많고 전완부에 고발합니다. 우선 현미경적으로 이러한 파이브로틱한 그런 세포들 종양성 병변이 굉장히 빠르게 자라면서 폐티슈로 인필트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꼭 악성 종양 같습니다. 양성이 유관 속연성이 작고 회백색이며 피막이 없고 주위로 침륜하는 그런 소견을 가지는데, 이런 경우에 악성 종양하고 감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듈라 파시아이티스를 계속하면은 아주 빨리 자라고 몇 주 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초기에는 세포 충실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하이 셀룰라리티를 보여주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세포의 충실도가, 그러니까 셀룰라리티가 낮은 세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경우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세포 수가 많을 때는 악성 종양하고 파이브로살코마 등하고도 감별해야 되는데, 여기에 마이토시스가 없다는 게, 이런 게 단서가 됩니다. 에이티피컬 마이토시스가 없다. 단지 세포 수만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위에서 보는 게 이렇게 세포 수가 적은 경우도 있고, 또 양성 그런 병변을 보여주는 게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악성 종양하고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은 세포 수가 적고 믹소이드하거나 또는 시스틱 체인지, 낭성 변화를 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히모시드린 피그멘트, 이런 콜라겐 같은 그런 스카 같은 그런 것도 많고 해서 악성 종양하고는 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견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요자이티스 오시피칸스, 고라근염입니다. 이것도 반응성 병터입니다. 외과적 손상이 있고 난 후에 나타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에서 4주 내 6주 내에 빨리 자라기 때문에 혹시 말리거나 단인가 이렇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상소견은 초기에는 빨리 자라서 그런지 종창과 통증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통증은 없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주변과 경계가 뚜렷해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대개 보면은 이런 손상이 있고 출혈이 있고 수복 과정에서 유화조직, 그래뉴레이션 티슈가 과도하게 생기면서 여기에 그랩 조직의 반응과 고라, 때로는 오시피케이션까지 생기는 이런 일종의 반응성 리액티브 리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굉장히 셀룰라리티가 높은 고런 쪽에서는 혹시
골육종, 오스티오사르코마 또는 그 사르코마하고 감별을 해야 되는 그런 양상을 왜 오시피케이션이 있고 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골육종하고도 감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조직학적으로 이들 세포수가 많겠지만 악성세포, 아주 비장한 세포가 있고 또 마이토시스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 주변에 종양의 가장자리 같은 데서는 아주 추어 본 같은 이런 것들이 믹스된 거에서 감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섬유종증이라서 파이브로마토시스, 이것은 인지 표지에 있는 피하에 있는 거, 데스모이드는 심부에 있을 때는 이름을 데스모이드 튜머라 합니다. 침륜성 세포성 병터, 다시 말하면 침륜성을 보이는 인필트라티브 파이브로블라스틱 프로프레이션을 하는 그런 리전을 보여줍니다. 물론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이 시즌을 하고 남을 위해서 재발은 하겠지만 전이는 잘 없습니다. 20대에 고발하고 유관 속에는 침륜성이다 하는 뜻에서 말리그넌트하고 감별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 조직학적으로는 중등도 세포 충실도, 다시 말해서 중정도의 셀룰라리티를 보여준다. 세포수가 한 중정도 된다. 그리고 섬유 모세포가 한 방향으로 단조롭게 정치고,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 핵의 주행 방향이 일정합니다. 이 악성 같은 면 제멋대로입니다. 폴라리티 로스가 있는데 우선 일정하다고 하는 거 있고, 풍부한 그 콜라겐이 많다. 콜라겐이 많은 게 되게 양성성이 많은 거죠. 다형성한 것은 이 세포 핵의 모양과 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자하고 서로 불규칙하게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다양성이 없고 유사분열, 마이토시스도 매우 드물다. 그래서 양성이다. 네 번째 섬유종, 파이브로마. 파이브로마는 이 아주 경계가 뚜렷하게 아주 지어지고 피막으로 딱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성종양이고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다. 단단하게 보인다. 이렇게 되고, 또 현미경적으로도 세포수는 굉장히 많지만 여기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아주 머추어한 그런 파이브로사이트 또는 파이브로블라스트에 보이고, 이 생기는 위치는 근막이나 텐돈이나 핸드, 풋, 오바리 등이 생기고, 피막, 캡슐에 둘러싸여 있고 비교적 단단한 종개고, 이 스핀들셀, 방추형의 섬유모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다발로이거나 불규칙하게 비례되지만 마이토시스 이런 것은 유사분열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파이브로사르코마는 파이브로마의 말리그넌트 카운터파트, 사르코마죠. 이 경우는 굉장히 하이셀룰러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이런 경우는 이제 피막은 없고 유관적으로 주위로 침륜성 성장을 보여주고, 잘라보면은 이게 좀 전과 같이 딱딱하지 않고 아주 생선회 같이 좀 반투명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이에 콜라겐이 거의 없이 세포 수로만 이렇게 빡빡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 이런 종양세포들이 방향이 한쪽으로 이렇게, 이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이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해서, 또 층의 가시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서로 교차해가면서 있다 해서 헤링본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종양세포의 배열 패턴이 그렇다 해서 이 헤링본 패턴이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양세포의 프리몰피즘이 없습니다. 성인에서 발생되는 데는 대퇴부나 후벽부에서 호발하고, 영아에서는 팔다리 원위부에서 잘 발생합니다. 악성 종양으로 마치고 예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섬유 조직부성 종양, 그 섬유성과 히스토사이트 조직부, 그런 그 컴포넌트를 믹스한 종양이다. 이것도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양성 종양에서는 비나인 파이브로스 히스토사이토마, 이게 스킨에 생기면 드르마토 파이브로마라고 합니다. 팔다리의 진피 또는 피하 조직 진피 크면 덜 믿습니다. 서브큐테니우스 쪽에 결절로서 나타나고, 병리 속에는 팽창,
이게 양성이니까 익스펜사이라게 인필트레이트 침승형은 팽창성으로 유조직과 경계가 뚜렷하다. 방추형 세포 스핀들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간혹 이 투톤 핵이 이렇게 둘러싸는 투톤 타입의 자연셀도 섞여 있고, 그러나 종양세포의 프리몰피즘, 크기, 모양 이런 게 다양하지 않고 프리몰피즘은 없고, 핵분열 마이토시스도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전형적인 비나인 파이브러스 히스티오사이토마, 스핀들셀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콜라겐도 많고, 이 스핀들셀이 굉장히 블렌드하고 아주 흠상붙지를 않습니다. 양성 종양이고, 그 다음 피부에 그 윤기를 보이는 섬유 육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리그넌 튜머죠. 그것은 아까 그 비나인 파이브러스 히스티오사이토마를 스킨에 생겼을 때 더마토파이브로마가 있죠. 이것은 더마토파이브로살코마, 악성이죠. 프로투브런스 가능성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프로투브런스랍니다. 이런 종양이 있는데, 이 종양은 비교적 신체에서는 표재성이지만은 폴립 비슷하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또는 진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종양은 이 피하 쪽으로, 패티시 쪽으로 인필트레이션하는 그런 양상, 말리그넌트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진피 덜미스 쪽에는 스핀들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가장자리가 침윤성이기 때문에 이 시전을 해내더라도 또 재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익시전의 범위를 넓게 해서 광범위하게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프레몰픽한 셀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자이언트 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핀들셀로 이루어져 있고, 이건 또 다른 케이스의 더마토파이브로살코마 프로투브런스, 이게 표피 에피더미스고 진피 덜미스에 스핀들셀로 되어 있고, 이 스핀들셀이 피하로 서브큐테니우스로 인필트라티브 그로잉을 합니다. 이거는 덜미스 쪽에, 이것은 피하 쪽에 인필트라티브 그로잉을 하는 그런 살코마가 더마토파이브로살코마 프로투브런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핵문근은 스켈털 머슬에 생기는 종양입니다. 그것을 랍도마요살코마라고 하죠. 비나인을 랍도마요마, 말리그넌트 랍도마요살코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랍도마요살코마는 유아나 어린이에서 가장 흔한 소프티슈 튜머, 연부조직 종양이 되겠습니다. 랍도마요살코마, 특히 10세 미만의 소아에서 호발을 하고, 이 진단을 위해서 면역을 하면은 이 횡문근의 마커, 면역 마커인 데스민, 마요D1, 마요제닌 등을 하면은 이런 종양세포가 아주 염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되고, 또 H&E 기본 염색으로서도 세포들이 길쭉하게 꼬리를 다는데, 이런 데 보면은 크로스 스트리에이션, 소위 스크리탈 머슬은 I밴드, A밴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밴드 라이크하게 크로스 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종양에서도 지금 다 나타나죠. 이게 진단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랍도마요살코마는 조직학적으로 유형이 있습니다. 패턴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배아형, 엠브리오널 랍도마요살코마, 이게 제일 흔합니다. 굉장히 프리미티브하게, 그러니까 종양세포의 분화가 거의 안 돼 있는 원시적인 세포로 되어 있고, 라운드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제일 그래도 빈도가 높습니다. 랍도마요살코마 중에서 20세 미만에서 발생하고, 두경부, 몸통, 팔다리 뭐 등등이 생기고, 횡문근 육종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다. 랍도마요살코마 중에서 가장 흔한 거고, 점액성 부위도 있고 뭐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트로이드 랍도마요살코마, 포도송이 모양으로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면서 랍도마요살코마가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부위가 방광, 유리널 블레더나 버자이나나 바이 닥트 또는 네이저파링스 이런 쪽이 잘 생기고, 폴립 모양으로 포도같이 이렇게 종양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점액성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데를
조직 검사를 하면은 이게 가 쪽이 되고 이 변연부 쪽으로 가 쪽으로 종양세포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하게 염색됩니다. 이것을 캠비움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 형태를 이런 캠비움 레이어가 있고 그 안쪽에는 또 종양세포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셀룰라리티가 높고 이건 적습니다. 이런 소견을 보여줄 때 이 진단을 하기가 좋습니다. 김비움청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소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스핀들셀 랍도마이살코마가 있을 수 있고 간혹 그렇게 빈도는 많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포도상 현근 육종 알베올라 랍도마이살코마, 또 렁의 알베올라를 보듯이 이런 포상형 현근 육종 알베올라 랍도마이살코마, 이런 경우 예후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고 전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든다면 다형태 프리오몰픽 랍도마이살코마, 종양세포가 굉장히 크고 적고 모양이 다양한 마이토시스도 많고, 이런 프리오몰픽 랍도마이살코마 물론 예후가 안 좋지요. 초기에 전이를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이시선수는 등 형태입니다. 몸통, 팔다리, 호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평활근, 스무스무스하게 생기는 종양을 보겠습니다. 비나인 라이오마요마, 아주 경계가 뚜렷하고 아주 단단하게 보입니다. 이게 소프티슈 생기는 건데 팔다리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청년기나 젊은 어린이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여기 비해서 악성 종양인 평활근 육종 라이오마요살코마, 이것은 평활근 종과 유사하지만 세포 충실도가 높고 셀룰라리티가 많고 유사 분열 많고 마이토시스 많고 네크로시스, 헤모리지 이런 것도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그로스로도 보면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이런 것도 다 네크로시스고 일견, 말리견은 튜머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활근에 생기는 육종 살코마, 라이오마요살코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리진이 불분명한 그런 종양으로 두 가지를 여기에 포함시켰는데 시노비알 살코마, 시노비움에서 생긴 살코마라고 하는데 요즘은 시노비움의 어떤 프로제니탈 셀, 프리미티브 셀에서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서 근원을 확실하게 어느 한쪽을 넣지를 못하는 그런 데 지금 속해 있습니다. 활막 육종 시노비알 살코마, 이 연부 조직 종양의 한 30% 정도고 활막세포, 시노비알 셀로 분화할 수 있는 원시적인 프리미티브 메센키말 셀에서 기원했을 거다, 이렇게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양은 모레큘러 스터디에서 소위 크로모조멀 스터디에서 트랜스로케이션 보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즉 X 크로모조물과 18번, X 크로모조물은 단한 11번, 18번은 Q11번에 트랜스로케이션에 대해서 퓨전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SS18과 SSX 또는 SSX의 1, 2, 4 간의 퓨전진을 보여주는 게 이 시노비알 살코마의 진단적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남자에서 조금 더 많고 큰 관절 주위의 텐돈시스나 활액란, 불사에서 발생을 하고 관절강 내에 발생은 적습니다. 서서히 자라고 그 다음에 칼시피케이션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5년 생존율은 한 중간 정도 한 50% 정도 되고 비교적 예후가 아주 나쁜 쪽으로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노비알 살코마 내에서도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는 인자로서는 나이가 젊을 때, 환자 크기가 작을 때 팔다리의 중심 부분은 원위 부위에 발생할 경우에 예후가 더 좋습니다. 또 오시피케이션이나 칼시피케이션을 많이 보이는 경우 예후가 83%로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노비알 살코마도
그 조직학적으로 마이크로스코피, 현미경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스핀들 셀로 주로 이루어지는 모노페이식 스핀들 셀로 된 그 시노비얼 sarcoma가 있고, 에피텔리알 셀로 상피형으로 보이는 이러한 그 시노비얼 sarcoma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게 주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나머지는 바이패시 양쪽의 컴포넌트를 공유하는 그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고, 에피텔리알 컴포넌트가 많은 경우에는 그 면역 마커인 사이토케라틴 EMA 양성이 보이고, 또 스핀들 셀은 바이멘틴 같은 그런 마커의 양성이 보이겠죠. 그 다음 오리진을 잘 모르는 그 그룹의 연부조직 악성 종양 중에서 undifferentiated polymorphic sarcoma 미분화 다형태 육종입니다. 이걸 과거에 그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소위 섬유 조직구증 그쪽에 과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fibrous histiocytoma의 malignant 파트라고 해서 MFH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텀을 쓰지 않고 undifferentiated polymorphic sarcoma고 오리진도 확실치 않습니다. 고연령 청이에서 발생한 육종 중에서 가장 흔하고 남자한테서 많고 다리, 팔, 복강, 뼈 인데 잘 올 수 있고, 5년 생존율은 한 36%, 비교적 나쁜 편이죠. 그리고 이런 그로스 소견 그리고 마이크로 소견, 이게 아주 홀링하고 프레모르픽 셀이 있고 마이토시스 많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 질환의 몇 가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관절 질환에서는 관절염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주베나일 이디오패틱 아스라이티스, 크리스탈 인듀스드 아스라이티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관절이 생기는 종양 또는 종양성 병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골관절염,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굉장히 흔히 봅니다. 연세가 이제 많아지고 수명이 많아짐으로써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한테서. 여기에는 디제너러티브 조인트 디지즈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노화로 인한, 그 다음에 이 질환은 프로그레시브 이로전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인트를 커버하는 티비아나 피블라 또는 피머 쪽을 둘러싸는 그 니 조인트 주변에 그 아티큐러 카트리지 있잖아요. 그 카트리지가 이로전이 있고 미란이 있고, 또 거기 변성이 오고, 카트리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 밑에 본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관절염이 되고, 이런 이디오패시브로 올 수 있고, 또는 프라이머리로 올 수 있는 거고, 또는 세컨다리로 올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로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에이징 페노미나, 그리고 특별한 어떤 원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세컨다리는 그전에 다른 어떤 그런 원인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세컨다리는 비교적, 프라이머리는 에이징 페노미나, 노화 때 노인한테서 많고, 세컨다리는 젊은 사람한테서도 관절을 많이 옵니다. 너무 많이 쓸 때, 혹사를 했을 때, 특히 운동선수들 이런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인저리가 있는 경우, 컨제니탈 디포미티가 있는 경우, 또는 언더라잉 시스테믹 디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많이 서서 이렇게 관절염 오는 경우는 숄더나 엘보 같은 거는 야구 선수들, 또 니 조인트 이런 것은 점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구 선수들 인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세컨다리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예가 되겠습니다. 형태적으로 보면은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얼리 쪽은 이제 카트리지가 조인트의 그 조인트를 있는 그 본에, 양쪽 본에 그 이제 커브되어 있는 카트리지 있잖아요. 아티큐러 카트리지, 그쪽이 이제 먼저 변화가 오겠죠. 프리퍼레이션이 되고, 또 거기서 피브레이션 약해지면서 균열이 가고 크래킹이 오고, 그래서 그 표면이 이렇게 그래뉼라 매끈하지를 않습니다. 아티큐러 카트리지가. 그러면서 거기 이로전이 떨어져 나오고 됩니다. 레이트 되면은 그 카트리지 풀 시크니스가 손상을 받고 변형이 되고 해서
슬럽 그런 게 떨어져 나가고 그 밑에 있는 본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 본과 합해서 거기에 염증성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작은 그 이 바디 그 파티클적으로 형성되면서 조인트 내로 떨어져 나가는 루스 바디, 조인트 마이스라 해가지고 루스 바디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티큘러 서페이스의 그 아티큘러 카테이지가 없어지면서 본이 노출돼서 컨트롤 본이 그 익스포즈 돼서 본이 이블레이션, 본이 일레귤러하고 변성이 되고 거기에 모양이 비틀림 등등 염증, 디제너레이션, 이로전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의 스크레로시스, 아주 딱딱하게 변성이 되는 이런 양상을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때 볼 수 있는, 그래서 왼쪽은 건강한 그 조인트의 니 조인트의 아티큘러 카트리지가 아주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 밑에 티비아에서도 이렇게 카트리지가 연결됩니다. 그러나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이미 아티큘러 카트리지가 이로전이 심하고 변성이 있고 떨어져 나오고 해서 그 밑에 보면은 이 아티큘러 카트리지가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본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니 조인트의 그 아티피셜 그 아르소플라스티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아스라이티스는 류마토이드 디저에서의 경우에 조인트 인볼브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크로닉 시스테믹 인플라마토리 디소더하고 이 경우는 조인트뿐만 아니고 블러드 베슬이나 하트나 렁이나 머슬 이런 거 다 인볼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절이 굉장히 관절이 손상을 받고 염증이 오고 이렇게 해서 아티클 카트리지 손상이 있고 관절의 굳음 안킬로시스를 초래합니다. 이런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는 제네틱하게 오는 수도 있고 인바이러먼털, 오토이뮤니티 이런 것들로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 포퓰레이션 한 1% 정도에서 이런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를 가지게 되고 여성에서 더 많습니다. 그 조인트 내에 변화되는 것은 시노비움 쪽에 이디마토스, 시컨드, 하이퍼플라스틱한 그런 체인지를 가져오고 덴스 페리바스쿨러 인플라마토리 셀, 여기에는 림포사이트, 플라즈마 셀, 덴드라이틱 셀, 마크로페이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동원되고 또 라이스 바디 그런 그 떨어져 나가는 파티클들이 많습니다. 이 라이스 바디를 조인트 캐티 내에서 볼 수가 있고 뉴트로필 시노비얼 플루이드 내에 그 호중구가 많이 침착할 수도 있고 유가 조직이 생길 수 있고 파누스 포메이션을 합니다. 카트리지가 아주 관절이 굽는 안킬로시스 초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때 류마토이드 노듈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류마토이드 노듈은 다음에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센터에 피브로노이드 네크로시스, 가쪽에 히스티오사이트가 둘러싸는 그런 류마토이드 노듈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루스 바디 또는 라이스 바디입니다. 이 아스라이티스 때 이렇게 표면에 파이브로틱한 나듈, 그 다음에 카트리지는 떨어져 나가고 본이 노출되면서 염증, 파이브로시스 이런 파티클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유관적으로는 동글동글한 라이스 또 살알 모양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류마토이드 노듈, 이렇게 그 노듈이 이 손등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거는 팔꿈치 쪽에 엘보 같습니다. 엘보에도 멀티나듈라, 이것도 팔꿈치에 이런 데를 바이옵실에서 보면은 센터의 네크로시스, 피브릴로이드 네크로시스, 가쪽에 그런 히스토사이트가 이렇게 둘러싸면서 하나의 그런 뉴로모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류마토이드 노듈. 그 다음, 여기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인듀스드 아스라이티스.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이 침착이 되면서 이 아스라이티스를 보여주는 경우인데, 이건 엔도지니어스 크리스탈을 우선 들 수 있고, 엔도지니어스 중에서는 가우트 통풍을 일으키는 모노소듐 유레이트 뒤에 침착해서 통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칼슘 파이로포스페이트 디하이드레이트 하는 이런 물질이 침착해서 슈드 가우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엔도지니어스 크리스탈이고, 엑소지니어스 크리스탈은 뭐 밖에서 어떤 그런 섭취나 또는 인젝션 받은 걸 있는 겁니다. 콜티코스테로이드, 탈쿰, 바이오머티리얼 또는 프로스테시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리스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카트리지가 염증이 있고 데스트럭션이 생기고,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가우트인데, 이 가우트 환자에서 이제 가우트 아스라이티스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는 유릭애시드, 우리 대사에서 만들어지는 유릭애시드를 디그라데이션 시키는데 필요한 엔자임인 유리케이즈가 부족한 사람한테서 가우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레이트가 이 퓨린 메타볼리즘의 엔드 프로덕트인 유레이트가 몸을 축적하는 것이요. 축적해서 유레이트 크리스탈 형태로서 아주 모여서 하나의 토푸스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염증 리액션이 일어나서 하나의 인플라마토리 리전을 초래하는 소위 토파의 리전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유레이트, 네프로펜시, 하이퍼유리세미아 이런 것을 또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아스라이티스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 같으면은 대개 가우트 같으면 모노소듐 유레이트 크리스탈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 폴라로이드 필터를 통해서 보면 바짝거리는 이런 면에서도 크리스탈 모양의 이 필라멘토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어큐트고, 크로닉 토파오시우스 아스라이티스 경우는 유레이트 크리스탈이 이제 침착을 하면서 그 주위로 하이퍼플라스틱 파이브어틱 시노비움이 두꺼워지고, 또 아티클 카트리지의 데스트로잉이 오고, 또 토푸스라고 해서 가우트의 홀마크 소견인 토파의 리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센터에 유레이트 크리스탈이 이렇게 모여 있고, 가쪽으로는 자이언트 셀 리액션이 일어나서 전체가 하나의 나듈한 그런 리전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토파이가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밝게 보이는 게 유레이트 크리스탈이 지금 밝게 H2 헤마톡시론이 이루어진 염색상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가쪽에는 염증세포는 주로 포린바디 자연셀 같은 그래놀로마토스 리액션을 보여주는 이런 유레이트 크리스탈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이걸 폴라로이드 필터를 통하든가 IF를 통하면 이렇게 아주 바늘같이 니들라이크한 그런 반짝거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우트 토푸스라고, 아웨이트 오브 디솔브드 유레이트 크리스탈이고, 주위로는 리액티브 파이브로블라스트나 모노뉴클리얼 인플라마토리 셀, 자연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의 이런 병소를 만드는 토푸스, 가우티 토푸스 리전을 관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가우트 때 볼 수 있는 그런 소견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파트 2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